미국 육군 포병이면 물을 일신한다. 기존 자주포와 포탄 개량에서 사거리 1600km에 이르는 초장거리 대폭 개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등 굵직굵직한 전력 증강 사업이 자촉보 보신 개량만 떼어놓고 보면 55년 만에 대변혁이다. 미육군의 변신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군의 주전장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이라크 등지의 늪에 빠져있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재래식 군비를 복수의 적과 여러 상황에서 맞붙을 수 있는 다영역 작전 환경에서 더 이상 포병 화력 전력 강화를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마크 밀레미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해에 언급한 포병 화력 정예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위기다. 끈질기게 살아남은 M109 대폭 개량 추진 미 육군이 현재 사용하는 M109 시리즈가 처음 나온 시기는 1963년. 물론 그동안 구조 난 개량을 거치며 M109A7까지 등장했다. 가장 최신형인 M109A7의 가장 큰 식별점은 차체 M2 브래들리 전투 장갑차의 자리를 썼다. 임무 컴퓨터와 송수신 장비들까지 개량이 더 이상 M109 시리즈를 고칠 수는 없다는 일부 평가도 나왔지만 미군은 이를 또 개량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포신 교체가 유력하다. 현재 구경장 39인 포신을 58 구경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검토되고 한국의 K9이나 독일의 PZH-2000 등 세계 인류급 자주 곡사포의 52 구경장화포보다 길다. 58 구경장의 사거리 연장 탄조합으로 사거리 130km 넘바. 현재 미 육군 포병 화력의 중추인 M109 자주 곡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30km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이나마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했을 경우다. 미 육군은 자주포 포신을 늘리고 보다 진전된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를 최대 70km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탄 의가석 장치로 램제트 엔진을 달면 사거리는 130km까지. 여기에 탄두 부분을 진흥화할 경우 자주포에서 쏘는 포탄은 단순한 포탄이 아니라 초정밀 미사일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 육군이 단연 장로켓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에이텍팀스 미사일 미 육군은 사거리를 2배가량 늘리고 정확도까지 높인 후속 모델을 채택할 다련장 로켓 사거리도 150km까지 증대. 현재 미군이 운용하는 다련 장 로켓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의 사거리는 70km 수준이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150km로 늘어난 개량형을 쓸 수 있게 된다. 다연장의 로켓과 조합으로 탑재되는 에이텍팀스 미사일의 사거리도 지금의 300km에서 490km까지 늘릴 생각이다. 더욱이 사거리를 더욱 늘릴 수도 있다. 미국과 소련이 1987년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포기 협정에 따라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하는 조항의 영향받아 공표 사거리를 500km로 조절할 가능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중거리 해전력 조약 파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미 육군의 채워진 족쇄를 풀고 마음껏 기술을 동원해 장거리 투사무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거리 1000km 전력형 전술 무기 2020년대 후반 등장. 미 육군은 다역에서 적을 선제 공격하는 용도로 장거리 전략대포 연구에도 일찌감치 들어섰다. 하지만 공기의 저항이나 중력을 이겨낼 대포를 제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초장거리 전략대포의 형태와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초장거리 대포는 기존의 M109 자주포보다 규모와 포신과 포구에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만 들었다. 2253km의 사거리를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도 주목할 대상이다. 사정거리가 1000km를 넘어가는 이종의 신무기 체계는 늦어도 2020년대 후반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 부대에 배치될 이들 무기는 전략형 전술 무기로 다 영역 전투해서 선제 공격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 견제 군사적 긴장 점증 우려 미 육군 포병 2.1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직접 겨루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중국이 다른 해양 세력의 접근을 막기 위해 채택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나 러시아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S-500 반공만도 미 육군의 이 같은 포병 화력이라면 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의 인풋 탈퇴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무기 개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보다 짙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육상의 이동형 거포르는 유일하게 실전 기록을 가진 카를 구스타프 열차. 포를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독일 수뇌부가 지켜보고 있다. 낯설지 않는 초장거리 대포. 프랑스 소설가 줄 베르는 1865년에 발표된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에서 거대한 대포 로켓을 발사해달을 여행하는 나폴레옹 전쟁 직후 러시아는 실전에서 써보지도 못한 초대형 화포를 제작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구경이 800mm에 이르는 거포를 제작해 실전에 몇 차례 사용했다. 미국도 구경 913mm짜리 대구경 박격포를 개발했지만 실전에는 투입하지 않았다. 전후의 초장거리 포 제작 스토리는 더욱 극적이다. 캐나다 태생인 제럴드 빈센트 불 박사가 주인공이다. 공기역학과 탄도의 움직임에 대한 천재성을 인정받아 미국으로 영입된 그는 대포 발사 우주 운반체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1960년대 초에는 퇴역한 해군 전함에서 떼어낸 16인치 함포로 포탄을 160km 상공으로 보내는 계가를 올렸다. 불 박사는 다른 연구로 미 해군 구축함 함포의 사거리를 늘리는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 비용을 대느라 연구 예산 지원을 중단하며 불 박사는 인생의 전기를 맞았다.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은 그가 최종적으로 안착한 곳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구경 1000mm에 2100톤의 무게를 가진 빅바벨론 대포 개발에 나섰으나 한창 개발이 진행되던 1990년 괴한의 총을 맞아 죽었다. 이스라엘 첩보기관의 소행님이 유력하다는 정황은 많지만 물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불 박사가 살았다면 우주 대포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전 기록이 있는 유일한 초대형 대포인 나치의 카를 구스타프는 움직이려면 철도를 새로 깔아야 했고 조작 포병 250명 철이 관계자 2500애완 편된 2개 대공포 대대가 필요했다. 최대 사거리 47km였던 카를 구스타프 폰은 낭비의 극치라는 평가가 수백만 마르크를 들이고 배치된 후 5년간 딱 25차례만 발사된 총 300분짜리 비생산성의 극지. 미국이 실험 중인 초장거리 포가 이전의 한계를 극복할지 주목된다. 베이징 때릴 수 있는 미 초장거리 포 한국 배치될까? 미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000마일 이상에 달하는 전략 장거리 포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포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1일 중국과의 전쟁. 미군은 첫 미장거리 포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란 기사에서 미 일군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중국이 주변 해역의 분쟁 지역을 점령할 경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중국과의 분쟁은 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육군의 역할은 미, 중이 전면전이 붙지 않는 한 제한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000마일에 달하는 전략 장거리 포가 배치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육군이 멀리 떨어진 중국의 비행장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포브스는 한국, 일본, 필리핀을 미국의 포병 부대를 배치할 잠재 지역으로 거론하면서도 이들 지역이 포병을 유치하고 싶어 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배치를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중국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지만 중국 주변 해역에 섬들의 이 거대한 포를 몰래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당구 기대치 장소로 거론되는 이유는 랜드 연구소 지난 2019년 펴낸 보고서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랜드 연구소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의 750마일 사정거리의 포나 미사일을 배치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한국에 설치하면 베이징부터 상하이까지 모두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일본 남부에 설치할 경우엔 상하이가 사정거리에 들어오지만 중국 동부 연안 일부 지역만 사정거리가 된다. 필리핀 북부에 설치할 경우엔 홍콩 등 중국 남부 지역이 사정권이 된다. 결국 한국이 중국 핵심 부를 타격하기 가장 좋은 위치인 것이다. 올 초 트위터 등에는 미 육군 미래사령부에서 개발 중인 첫 미 사정거리 의거 대포의 사진이 돌기도 했다. 포는 거대한 군용 트럭이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개발 지침서로 보이는 문서에는 8명의 포병이 포를 운영하고 배나 비행기로 도운송이 가능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었다. 이 군사 전문지들은 이 장거리 전략포가 2023년까지는 시제품이 나와 실제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